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코인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코주브 투데이, 저는 진행을 맡은 한태리입니다. 가상자산이 미국 대선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이 가상자산이 돈이 되는 데다가 가상자산 이슈만으로 유권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가상화폐 대통령을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친가상자산 올인 전략으로 투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비판적이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나서 가상화폐 업계와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쏟아져 나올 이 설익은 정책으로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앞으로 기대를 넘어 그 어느 때보다 치솟을 거라면서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한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또 가상자산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고하고 정부가 보유하는 전략적 준비 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방안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가상자산 기조를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친가상자산의 모습을 보이는 건 대선 승리를 위해서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걸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 대선의 후보들의 말 한마디에 등락을 반복하는 이 코인 시장,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시장 이슈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합작해서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카이아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데다가 카이아로 통합될 클레이튼 관계자들도 횡령과 배임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카이아 측은 기술적 준비가 완료됐다면서 이 사법적 리스크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앞서 카이아 측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재단 설립을 신청했는데요. 이 재단 설립이 되어야 카이아 코인 상장을 시작으로 여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카이아는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클레이튼과 또 네이버 라인이 만든 핀시아를 통합한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시가총액을 합치면 무려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아시아 최대 플랫폼이 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통합이라는 상징만으로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코인 종목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종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종목 분석과 함께 확실한 투자 기준을 세워드릴 우리의 코인 해결사,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방승재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쪽집게 방승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코인 쪽집게로 이렇게 돌아와 주셨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시고 참여 코드 5959번 누르시면 지금 이 순간 생방송 중에도 실시간 질문 받아보면서 바로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들어와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노란톡방 직접 자랑해주세요. 네, 저희 노란톡방 제가 방송 이후에 여러분들께 뭐 종목 진단이라던가 OX 종목 이후의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들을 제가 다루진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들은 한 번씩 리뷰를 도와드리고 있고 운이 좋게도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또 미국 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또 트럼프 후보가 이제 좋은 그런 코인 시장에 굉장히 좋은 훈풍을 또 불어 넣어줘서 비트코인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좋은 그러한 자리들 잡아드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시장이 매일 상승만 하지는 않고 그리고 상승을 하면 또
조정도 나오고 그런 변곡들을 계속 잡아들이는 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인 것이고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때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잡아드리려고 역시나 분석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브리핑 또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생겨난 게 제가 직접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생겨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제가 좀 그런 부분들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참여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나 제가 백날 첫날 이야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기준이 없으면 수익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잘 잡아드리려고 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5959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참여 코드 5959 누르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다양한 종목 진단부터 시장 이슈들까지 같이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현재 2.04% 상승해서 9,65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입니다. 2.96% 상승해서 469만 2천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 살펴보겠습니다. 0.83% 상승해서 84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오즈 네트워크 23.68% 상승해서 91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SV 15.7% 상승해서 72,600원, 비트코인 캐시 13.83% 상승해서 6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매버릭 프로토콜 11.95% 상승해서 328원, 엑스플라 11.52% 상승해서 184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7.55% 하락해서 661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센트 6.28% 하락해서 54.92원, 스톰엑스 6.23% 하락해서 12.9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컴파운드 4.91% 하락해서 66,800원, 펑션엑스 4.15% 하락해서 185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온도 파이낸스가 3.68% 상승하고 있고요. 솔라나가 2.87% 상승, 그리고 어베일이 3.63%, 이캐시가 9.26% 상승하면서 눈에 띄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시장 상황까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월요일이죠. 원래 저희가 기존에 금요일에 진행했던 코인 교육을 지난주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코인 교육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투자가 뭔지, 차트가 뭔지 기초부터 모르는 투자자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 방승재 전문가님이 한 번 알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들을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네 번째 교육입니다. 오늘 어떤 거 배우게 되나요? 네, 지난 강의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제부터 조금 뭔가 본격적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했었던 거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 것들을 제가 빠르게 한번 핵심만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결국엔 우리가 언제 사야 하며 그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또 어떤 때 어떤 흐름에 우리가 사야 하는지 뭐 되게 다양한 우리가 사야 되는 이유, 수익을 내기 위한 근거들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모두 시각화한 거다. 그래서 차트는 결국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가격의 이동을,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기술적 도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우리가 숲을 이루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가 이제 캔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캔들에 대한 강의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우리가 캔들은 뭐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의 세기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단서를 얻어 이 다음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캔들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들의 원리는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드렸죠. 네. 시작 가격은 시가, 그리고 마지막 거래 가격은 종가, 그리고 그 하루 흐름의 가장 높은 거래 가격은 고가, 그리고 가장 낮은 거래 가격은 저가. 네, 아주 우리 아나운서님은 스마트하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 우리가 좋아하는 양봉 그리고 음봉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캔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좋아하는 장대 양봉, 우리가 싫어하는 장대 음봉, 네, 그리고 망치형, 교수형, 이런 자료들 보시려면은 그냥 노란톡방 참여하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볼게요. 영망치형, 뭐 유성형, 그리고 도지형. 우리가 도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점에서 나타나나 저점에서 나타나나 추세 전환 시그널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함축적 의미를 또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우리 차트에서도 도지 캔들 이후의 흐름 같이 살펴봤었죠. 네, 그래서 도지 캔들 봤었고, 그리고 패턴 봤습니다. 뭐 장악형, 적산병, 샛별형, 이게 궁금하시다면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가 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까지 살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세 지속 패턴을 봤습니다. 아이고, 제가 미리 스포를 좀 했는데 캔들을 결국 공부하는 우리가 이유가 매수세와 그 다음 시그널을 알기 위함이잖아요.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캔들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캔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에는 추세를 알려면 캔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캔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세선이라는 것도 또 그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채널이라는 것도 그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캔들이 있어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오늘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매물대, 뭐 저항, 또 지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의 주변만 보더라도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버신 분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화려한 뭔가 스킬이 있지 않아요? 정말 이 지지와 저항만 가지고도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오늘 핵심을 좀 다룰 건데, 엄청 딥하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아나운서님, 지지는 뭘까요? 막 더러운 그런 게 아니에요. 지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마운 거죠. 네? 고마운 거잖아요. 지지라는 거. 고마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지를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렇죠. 고마운 것이죠. 이제 막 이렇게 떨어질 때 네. 매물대를 기준으로 이쯤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벌써 매물대라는 얘기를 또 아시고, 제가 물론 입에 닳도록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매물대는 차차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사실 다룰 거긴 해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결국에는 우리 차트에서 우리가 캔들이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브레이크 걸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지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멈추는 곳이 있어요. 꾹 맞을 때. 망치 탁 맞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지지와 저항을 안다라고만 해서 사실 바로 뭔가 대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대입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지는 서포트, 그러니까 서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지 마, 더 떨어지면 안 돼 라고 해서 서포트 표현을 하고, 지지입니다. 지지란 가격이 반대로 전환되어 상승하거나
내려가던 가격의 힘이 둔화되는 가격대를 지칭한다. 그 특정 가격을 사실 짚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차트는 결국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코인이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10,000원대를 기준으로 지지가 나오다가 10,000원을 살짝 이탈하고 다시 지지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또 빈번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대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가격이 아니라 그렇죠. 가격대. 네, 그게 오히려 실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분석을 할 때 더 유용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항이란 가격이 반대로 전환돼요. 하락을 하거나 올라가던 가격의 동력이 둔화되는 가격대를 지칭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꺾이는 구간이 저항 구간, 내려가다가 지지를 받는 구간이 또 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쉬워요. 네, 엄청 쉬워요. 자, 뭐 같으세요? 지지요. 지지 같으세요, 이게. 이게 제가 조금 더 이제 PPT 스킬이 좋으면 네. 날라오면서 이렇게 좀 어디가 지지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쉽지 않네요. 이건 근데 네. 이제 그것도 할 수 있겠네요. 막 어떤 거요? 더블탑 이런 거. 너무 갔어요. 너무 갔어요. 너무 그만가요? 요령만 지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본질을 천천히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됩니다. 네. 결국엔 다 다룰 거예요. 결국엔 다 다룰 거라서 일단 지지가 이렇게 보이시죠?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누가 매수를 이렇게 받았어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또 매수가 나왔어요. 그럼 우린 여기를 지지대라고 표현을 해요. 지지 가격이구나. 여기서는 떨어지다가도 매수 심리가 많이 붙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약간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3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번째까지 그리려고 했으나 저의 그 PPT 실력 부족으로 2번까지밖에 못 구웠는데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또 많다라는 이야기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지지가 되면 될수록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음 넥스트 타임에 왔을 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구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선으로 표기가 돼서 우리가 눈으로 좀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차차 이제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대입을 또 해볼 거예요. 오늘 대입을 한번 해볼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한번 매수 심리가 이런 식으로 붙는 가격대 구간을 우리는 지지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지의 특징은 자, 과거에 만들어진 특정 가격을 하방 돌파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여기를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매수 심리 자체가 증가하고 매도 심리는 감소하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서 지지가 난다는 건 결국에는 매도 세기보다 매수 세가 더 강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매수하려는 힘이 많이 작용하는 구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해당 가격 구간에서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다면 이탈되지 않고 가격은 재상승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반등이 나왔네. 그러면은 또 올라가겠죠. 또 떨어져요. 근데 또 매수가 나오면 여기까지 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항은 반대예요. 올라가다가 망치막. 매도 물량이 막 나오는 구간, 또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갔는데 또 여기서 매도 심리가 많이 유발되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3번까지 이렇게 맞았고 떨어지는 구간, 우리는 여기를 저항을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자, 저항은 과거에 만들어진 특정 가격 구간을 상방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저항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매도 심리는 증가하겠죠. 네. 왜냐면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팔았으니까. 네. 이번에는 돌파하겠지가 아니라 이번에도 저항이 나오겠지가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되면 다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산 사람들이 여기선 팔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저항이 한번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왠지 약간 나올 것 그런 같아, 거죠.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대중의 심리를 함축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이 차트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저항 지지다. 그래서 해당 가격 구간에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다면 돌파되지 않고 가격은 재하락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매매에 참여를 하시게 되냐면 이렇게 저항 지지를 잘 체크하시기는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여기를 돌파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왜냐면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한 번 저항을 받은 곳은 다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욕심을 덜어내서 이제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빠지게 되면은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한 근거를 토대로 전략을 짜야지 더 큰 욕심 때문에 이번에 막 진짜 다를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항은 결국엔 이런 구간에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도세가 강하다면 돌파되지 않고 가격은 다시 재하락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분석을 하면서 어떠한 특정 종목이 저항을 받아요. 그러다 갑자기 돌파를 하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돌파가 되면 기준을 잡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돼요. 저항을 계속 맞았는데 이걸 돌파했다라는 건 누군가는 이 매도세를 더 뛰어넘을 매수세가 붙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라는 게 붙어요. 그러니까 즉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보다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붙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도 중요하지만 이 지지와 저항이 돌파가 되거나 이탈이 되었을 때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또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항 가격이 돌파가 된다면 매수해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침착하면 돼요. 지금 벌써부터 매수를 해야겠다. 내가 이거 오늘 지지 저항 알려드렸다고 바로 매수 버튼 누르셔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자, 저항 가격을 돌파한다면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돌파한다면 또는 지지 가격이 이탈이 된다면 팔아야죠.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자, 지지 가격이 이탈된다면 저항 가격이 돌파된다면 그냥 말 그대로예요. 저항은 지지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맞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지를 서포트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저항을 레지스턴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뒤바뀌었다라고 해서 플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뒤바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인데 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선을 저항이 지지로 바뀐 구간을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 자, 설명드릴게요. 올라가다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서의 매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아래에서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네? 다시 올라갔지만 다시 저항받았어요. 근데 다시 또 지지가 나왔죠. 네. 그래서 올라가요. 근데 또 매도가 나와요. 이럴 때 어떠냐면 보통 이거 못 올라갈 차트네 이러고 말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심심한 상황이 나오고 이거 또 올라갈 것도 아니고 내려갈 것도 아니고 참 힘들게 만들어요, 개인들을. 자꾸 막 횡보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구나. 그렇죠. 굉장히 네. 그러다가 누군가는 그 구간에서 매수를 계속 받아서 이제 매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는 이제 오늘은 거래량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네. 그래서 저항을 받다가 지지가 나오고 계속 올라가려다 갑자기 뻥 하고 와우. 돌파가 되는 자리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돌파를 한 이후에 고점을 더 높였죠. 네. 그 다음에 그냥 올라가기만 할까요? 물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어떻게 된다? 확인하러 온다. 리테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정말 뚫었잖아요. 뚫었으니까 여기가 그럼 다음 지지가 될 자리가 맞아? 또는
여기서 못 산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로 바뀐다. 그래서 이 구간을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림의 자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한번 돌파가 되면은 지지로 바뀐다 라고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지지는 똑같습니다. 계속 지지를 받다가 이탈이 되면은 다시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지와 저항의 뒤바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포트 앤 레지스턴스 플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네. 네. 이게 맞나요? 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돌파된다면 기존의 저항은 지지로, 기존의 지지는 저항으로 뒤바뀌어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지지 구간의 경우 매도 심리가 강할 때 하방 돌파가 나타나므로 해당 지지 구간은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되고, 반대로 저항의 경우 매수 심리가 강할 때 상승 돌파가 되며 이후에 지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돌파가 된 자리는 바뀐다. 역할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항을 돌파했을 때는 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것들을 놓치고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꼭 반드시 체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지지와 저항의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이 활용은 제가 자료를 그냥 준비하지 않고 차트로 바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로 바로 한번 보실게요. 차트로 제가 바로 한번 보면은, 자, 오늘 한번 볼 구간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네. 자, 퀴즈 아닌 퀴즈가 나갈 텐데, 자, 이거 전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전혀 긴장하지 않으셨나요? 네. 자, 우리가 최근 구간만 보려고 해요. 지난 하락장과 이번 상승장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진짜 크게 확대를 해서 거래량도 지울게요. 거래량도 지우고, 자,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표시해드릴게요. 네. 네,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제가 뭐 번호를 써드릴까요? 차라리? 네. 그러면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을 찾을 건데, 네. 첫 번째 저항 구간부터 찾아볼게요. 첫 번째 저기 머리 하나 있는 거요. 여기요? 네.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기 옆에 네. 볼록이랑 이렇게 이어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어볼까요? 이렇게. 네. 거기 이제 저항을 네. 그 번 다음에 맞은 거죠? 또 어디 있죠? 자, 자, 그리고 이 저항을 찾았다면은 지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지지는 저기 네. 여기? 잠시만요. 여기일까요? 뭐 여기일까요? 네. 지지가 다 이렇게 다를 수도 있나요? 이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특정 가격만을 생각하기에는 되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라는 것보다는 가격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꼬리로 강하게 말아 올렸고 이 이후에 저점을 더 낮추지 않고 상승했던 구간, 이 구간은 이 차트에 있어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떨어지려다가 반등이 나왔던 구간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왔고,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점을 높였네? 다시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또 구간이에요. 그래서 네. 꼬리가 또 길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우리가 선을 하나 체크를 해서 쭉 그어 볼게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똑같이 쭉 그어 보면은,
자, 요렇게.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자, 첫 번째 저항 잘 그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왜냐면 고점 저항 저항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구간을 3번이나 터치를 했어요. 오. 또 3번째 저항이 또 강하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는 다시 올라가더라도 강력한 저항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파를 해줬어요. 저항이 나온 게 아니라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해줬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다시 떨어지더라도 지지가 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잘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또 그었어요. 요렇게.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이탈이 된 이후에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또 이렇게 네. 저항이 나왔죠. 네. 그리고 여기를 못 뚫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저점이 하나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후에 다시 추세를 전환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강하게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저항이 나타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번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구간에서의 또 저항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저항이 나오고 떨어졌는데 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돌파를 하니까 또 지지로 바뀌겠죠. 그래서 지지로 이런 식으로 또 바뀌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 3개를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흐름에 있어서 어디가 지지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그냥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큰 흐름에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월봉에서의 흐름을 살펴본 거거든요. 월봉에서의 흐름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캔들 패턴이랑 추세 선 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이 많아요. 지지와 저항이 이러한 특정 가격 매물대뿐만 아니라 추세 선에서도 지지와 저항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은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가격 정리를 하자면은 저항이 강하게 나왔던 가격 그리고 가격대 그리고 지지가 강하게 나왔던 가격대 구간 이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또 설명을 한번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쉽게 항상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게 결국 월봉에서 봤지만 주봉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일봉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4시간 차트, 1시간 차트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빈도수가 많이 나타나는 구간일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정리를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강의도 많은 관심과 참여,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트 분석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차트 분석할 때 꼭 지지와 저항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먼저 아이오즈 네트워크 18.94% 상승해서 879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SV 17.13% 상승해서 73,500원. 비트코인 캐시 14.65% 상승해서 63만 4천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엑스플라 12.73% 상승해서 186원. 브렛 11.11% 상승해서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APNFT 16.67% 하락해서 0.0005원, 스토리지 8.95% 하락해서 65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토맥스 6.81% 하락해서 12.86원, 센트 5.82% 하락해서 55.1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컴파운드 5.05% 하락해서 6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모든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들의 아버지 코인, 비트코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이 7만 달러 돌파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셨고요. 앞으로의 추세가 더욱더 기대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재 가격 어떤지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2.47% 상승해서 9,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비트코인 앞으로 흐름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비트코인 흐름 바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네. 한 주의 주봉 마감이 되는 날이 또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월요일 9시에 주봉이 마감이 되는데 저는 뿌듯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이 코주브 방송에서 네. 저점을 아주 나이스하게 또 잡았고 어. 그다음에 크고 작은 조정에 대한 흐름까지도 계속 잡아내 드렸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쪽집게 역할을 전 단단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뿌듯하기도 한데 사실 저는 지금도 완전 바로 강한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보다 우리가 양방향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 절대라는 말이 있어요. 무조건, 절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다 된 밥에 재를 또 뿌리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데이터만 봐도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에 많은 또 이제 의견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네. 고점을 갱신할 것이냐, 갱신하지 못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여론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저는 일단 차트가 상방을 가리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간단하게 주봉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장대 양봉 이후에 또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지난주는 하락이 좀 딥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걸 다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3주 연속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추세 지속을 볼 수가 있다라는 또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단기 이동평균선만 먼저 볼게요. 단기 이동평균선은 결국엔 이게 7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 7일 동안에 거래된 가격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 선 위로 캔들이 마감되고 있죠. 네. 그렇다는 것은 매수 강세고 추세를 살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확장을 했다가 모여지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에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흐름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단이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약간의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이전에 또 매물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다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딱 잡아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의 가격이 지금보다 높더라도 조정을 차라리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봉을 한번 살펴봤으니 네. 우리가 일봉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자, 일봉에서의 흐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저는 일봉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채널을 기준을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네. 왜냐? 상단에서는 이렇게 저항을, 하단에서는 반등을
또 아니나 다를까 하단에 왔더니 공포 분위기 유발시키면서 공포가 아주 자기적이었죠. 맞아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구간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매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렸죠. 그러니까 이 상단까지 올라온 모습.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지지와 저항을 아까 말씀드리면서 돌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이 채널을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근데 보시면 이 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돌파는 됐지만 다시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죠. 그만큼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한 번은 눌림이 또는 여기를 테스트하는 또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차라리 관망도 전략이거든요. 그냥 지켜보는 것도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냥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올라가더라도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면 어디서 저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네. 어디서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 알고 싶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노란 톡방 잡아드릴 거예요. 네, 노란 톡 잡아드릴 거니까 노란 톡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흐름 계속 그려내고 있지만 저항 구간대를 좀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달려들기보다는 조금 침착하고 하게 기다린 다음에 매수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사실 비트코인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수익률 좋은 알트 쪽으로 눈을 싹 돌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긍정적으로 분석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살펴봐야겠죠. 이더리움 역시 ETF 출시 이후에 오히려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가격 어떤지 보고 오시죠. 이더리움 2.87% 상승해서 46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더리움은 흐름 어떤가요? 네, 이더리움 보면 딱 눈에 띄는 지지 저항이 딱 보입니다. 또 이 지지 저항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좀 스킵을 하고요. 네. 최근 흐름만 봐야겠죠. 주봉 차트 상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은 네. 사실 좀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승을 ETF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끌어올렸던 시장이 오히려 빠지면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네. 기준도 한번 잡아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3주 연속 양봉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음봉을 마감을 해줬습니다. 약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장대 양봉으로 마감시켰던 이 저가를 이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한 번 더 눌림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봉상에서는 만약 이번 고점을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주봉을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자, 비트코인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볼린저 밴드는 중단은 또 지지 저항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추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중단을 돌파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돌파해내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음봉으로 강하게 말아 내리면서 조정을 나타냈고 지금 돌파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흐름을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강력한 시그널이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봉에서의 그럼 디테일한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겠죠. 네. 자, 제가 우리 이 코주부 채널 저희 딱 이 시간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사실 수익일 거예요. 왜냐, 제가 1차 가격 매수를 잡아드렸거든요. 네. 근데 1차 가격에서 꼬리 강하게 말고 반등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 중이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더 그냥 바로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왜냐, 지금 차트의 흐름이 요 구간 위로 돌파를 해주고 나서야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돌파해주지 못하고 빠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그리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눌렸다 가는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주봉에서 음봉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매수를 그냥 대응하기보다는 이더리움은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뭔가 명확한 시그널이 그래도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아유 너무 어지러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역시나 또 궁금하다면, 또 전략이 궁금하다면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제가 이더리움 전략을 한번 디테일하게 쪽집게처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분석까지 남겨주셨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시청자분이 직접 질문 주신 종목 분석해보겠습니다. 우리 물음표님께서 보라코인 궁금하네요 라면서 평단 332원 밝혀주셨습니다. 먼저 보라코인 가격 보시죠. 보라코인 현재 3.4% 상승해서 15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보라코인 빠르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보라코인 우리가 진단 종목으로도 한번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차트가 조금 깨지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22년 저점을 이번에 훼손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물음표님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332원대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네. 이번에 살려내는 흐름에서 오히려 좀 정리를 좀 해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전 과감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이 좋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제가 보는 이 기준상에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이 채널을 이탈을 했고 2022년 지켜줘야 될 가격대를 이탈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시장이 좋아서 이 구간을 기준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적어도 이 172원 가격대 위로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은 저점을 낮추는 흐름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 나타날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네. 다시금 이 저점을 이탈하는지, 네. 그리고 172원대를 돌파해 내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건 제가 노란톡방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물음표님이 질문 주신 보라코인까지 분석해 봤는데요. 저는 이 종목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노란 톡방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에 바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